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15페이지 심화 사례 문제입니다. 1번.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 소유 주택의 일부는 갑 소유 대지와 을 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X. 이런 것들 많죠.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 요 건물벽 자체가 뭐가요? 옆집 바의 경계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죠. 2번. 갑소유 감나무 뿌리가 을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자, 나뭇가지가 넘으면 어떡하죠?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르게 되고요. 나무 뿌리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즉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 소유 주택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인지사용 청구권인데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이웃 거주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요,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승낙을 안 해줘요. 이럴 때 그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거인 경우에 법원의 판결로서 가름 대신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수사기관인 검사나 경찰이 저의 주거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 필요하죠. 체포영장이다, 수색영장이 필요하죠. 누구도요? 수사기관도. 일반인들은 함부로 남의 주거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법원의 판사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줄 권한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을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을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가름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예요. 주거용 건물, 주택인 경우에는 승낙이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4번. 갑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을 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X예요. 인지사용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이웃 거주자로부터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5번. 갑이 을 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완성됐거나 또는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미 완성됐다면 또는이니까 아직 착공일로부터 1년이 안 됐더라도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 답은 2번이네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와, 이게 그림이 이게 뭐야, 그죠? 그림이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이거를 좀 쉽게 좀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2를 보시면 공로가 있고 이렇게 기르면 이제 좀 편해요. 그래서 C 땅, A 땅, B 땅 이렇게 그리면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 다음에 그림 2의 경우도 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좀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요 맨 앞에 땅이 뭐죠? Y 땅, X 땅, Z 땅 이렇게 좀 그리면 편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뭐 이렇게 그려주지 왜 이렇게 거지같이 그려줬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여기로 가도 되지 이렇게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통 그림을 내서 내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렇게 좀 그리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림 1의 CG와 그림 2의 XG와 같이
포위된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 소유자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보자고요. 1번. 그림 1에서 C지의 소유자는 B지에 비하여 넓은 A지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자, 어디로 다니느냐? 장소와 방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녀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A지가 넓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B지가 좁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공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B지로 다니는 것이 손해가 적은 장소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넓은 A지에 대해서만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2번. 그림 1에서 갑이 자신이 소유하던 한 필의 토지를 B지와 C지로 분할하여 C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을은 갑 소유 B지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원래 요 땅이 한 필지 토지였던 거죠. 한 필지 토지. 근데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양도했으면 일부 양도죠. 다시 말하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데 어디로 다녀야 되냐면요. 그때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가 아니라 요 B토지만으로 통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그림 1에서 C지의 소유자가 A지에 대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C지에 접하는 공로가 새로 개설되었더라도 이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죠? X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4번. 그림 2에서 갑이 한 필의 토지를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 X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요 X와 Y가 한 필지 토지인데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요것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양도를 했죠. 그러면 분할 일부 양도리나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니까 당연히 Y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고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까지 일단 끊어보고 Y지에 갑이 거주하고 Z지가 공지인 때에는 을은 Y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Z지에 대해서는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면은 요 Y 토지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Z지가 공지라 하더라도 빈 땅이라 하더라도 어디로 다녀야 돼요? Y 토지로 다녀야 되고요. Z지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중요한 건데. 자, 이러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보상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로 다닐지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5번 보시면 그림 위에서 갑이 한 필의 토지를 스스로 X지와 Y지로 분할한 후 Y지를 을에게 양도한 후 한 경우 갑은 Y지에 대해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돼요. 행사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되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어떻게 해요? 다녀야 되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으로 다니면 안 되고요. 다만 이 규정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그 승계의 관계에서는
새롭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다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답은 뭐죠? 2번이고 문제가 좀 까다롭고 복잡하긴 한데 뭐 그림이 복잡하고 내용이 복잡할 뿐 뭐 그 주고자 하는 정보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꼼꼼히 한번 판단해 보시면 기억이 오래 갈 거예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A는 B의 X 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일단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 X인 거죠.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를 본다. X예요.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2번도 뭐죠? X네요. 3번. C가 2010년 9월 9일 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X 토지를 C로 취득할 수 없다. X예요. 자, 일단 이 사람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으니까 자주점유고요. 따라서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20년이 되는 순간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3번 지문에서 C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20년이 되기 전이라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 20년이 된 후에 샀다면 뭘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을 텐데 명백히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다. 따라서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시효 취득을 주장하면서 C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A가 2014년 3월 3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누가 팔아먹은 거죠? 취득 시효 완성자인 A가 팔아먹었죠. 어차피 A는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고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만 있는 거죠. 따라서 D는 요 A를 대의해서 B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고 어떻게 됩니까? A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죠.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 A는 더 이상 X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죠. 물론 시효 취득할 수는 있어요. 다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이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취득 시효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런 얘기죠.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한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다면 자주점유이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도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뭐라고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다. 따라서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20년이 된 당시의 소유자인
그 사람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아주 기본적 사례 문제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죠. 4번입니다. 갑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병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그러나 갑이 아직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 을이 그 점을 알고 있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참 이것도 비슷하죠, 그죠? 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병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되는 거죠. 1번. 갑이 시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X.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등기까지 해야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X네요. 2번. 갑이 이미 시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X.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맞죠. 왜냐하면 병은 합법적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물론 청구할 수 없고요. 또 이전 등기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 답은 3번이죠. 4번. 을은 갑에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 자로서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은 배임행위로서 무효이다. X죠. 이 경우에도 이중 매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병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고요. 다만 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데 문제 지문에서 그냥 그 점을 알고 있는 병, 악의 병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어떻게 해요?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5번. 병은 악의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병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것도 뭐죠? X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적극 가담해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판례가 할 때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투들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상실한다. X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이런 문제거든요. 보세요. 지금 등기는 을 명의로 되어 있고 점유는 갑의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뭐죠? 채권자 청구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완성된 후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한테는요? 을한테는 계속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할 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 대한 권리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이 계속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못 받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지 등기 청구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상실되는 것은 아닌 거죠. 2번.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을에게도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 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취득 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왜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4번입니다. 자, 근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번 계산해 봤더니 또다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갑에게는 또다시 20년이 되는 순간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병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뭐에게요?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다시 말씀드리면 요때를 시작점으로 삼아서 또다시 20년이 되면 요 갑에게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요 새로운 등기 청구권은 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낸다면 요 부분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 부분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나왔는데 다른 시험은 다 나왔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갑은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자, 우리 판례는 을에 대해서 갑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을에게 자신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은 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알렸는가 여부 없이는 뭐죠? X죠. 반드시 뭐는 했어야 돼요? 완성됐음을 주장한 경우에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 A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를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을은 갑에 대하여 A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을 물론이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지금 을은 오히려 누구한테요?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니까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이유로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계속 보시면 시효가 기산된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갑이 얻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갑이 만약에 등기를 하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가 되냐면 소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점유 기간 동안 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니까 사용이익은 물론 뭐가 아니겠어요? 부당이득이 아닐 거고요. 나아가 갑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에 불법 점유를 유효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정확히 맞는 거죠. 다시 한번요. 등기를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됩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점유 기간 동안 누구 거가 돼요? 갑의 것이 되니까 사용이익도 부당이득이 아니고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해 줄 이유도 없는 거죠. 2번 갑이 A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3번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 A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자, 우리 작년에도 나왔지만 요 갑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뭐 했다고요? 양도를 했어요. 어차피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채권이니까 병이 취득하는 것도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겠죠. 따라 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병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을이 A 토지에 대하여 정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자,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정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갑은 정에 대하여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갑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요.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가 시작되질 않아요. 그 말은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몇 년이 되면요? 10년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거든요. 5번 갑이 취득시효 완성 후 A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 하잖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10년이 지나야지만 소멸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갑과 을이 A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분은 각 2분의 1씩.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을 찾아 묶은 것은 갑은 제3자 병이 A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 대하여 A 토지의 전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와 방해 배제 청구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다만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인 겁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겁니다. 갑의 지분은 몇 퍼센트죠?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만 청구하기 때문에 갑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을의 동의를 어찌하지 않고 A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이다. 왜요?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A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의 차임 연체기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갑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우리가 해제와 해지에서 공부할 때인데 불가분성입니다. 해제권자, 해지권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지해야 된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갑과 을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4번 갑이 A 토지를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만일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갑의 지분비례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이 전혀 A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X입니다.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을의 지분은 토지 전체에 다 미치고 있는 것이니까 갑의 이러한 행위는 을의 지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2분의 1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보는 뭐죠? X가 됩니다. 마번, 갑만이 A 토지를 전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 범위에서 A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 점유로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 지분을 초과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된 범위에서 그 점유는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현재 갑이 이런 상태에서 20년을 점유하더라도 을의 공유 지분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저 문제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점들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8번입니다. 갑을 병이 3분의 1씩 지분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 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 청구함과 아울러 갑이 점유 사용함을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증과 부합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간단합니다.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니까 반환 청구 인도는 토지 전부를 하는 거고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요. 따라서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요. 리을, 을은 자기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또 맞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을과 병의 지분 합쳐봤자 2분의 1이죠. 여러분들 가반수와 반수는 다르죠. 2분의 1은 뭐죠? 반수입니다. 가반수가 되려면 2분의 1을 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를 하는 것도 이용 계량이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양 계량이라면 뭐가 돼요? 가반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해제와 해지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갑을병 전원이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갑을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예요. 왜냐하면 비용은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거니까요.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위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한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X예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등기하지 않는다면 지분 자체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왜냐하면 요 정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을 을 및 병이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죠. 답은 뭐죠? 5번이네요. 자, 다음 강의 때 이제 용익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고맙습니다.